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은 사실 뭐 큰 변동은 없어요. 계속 그냥 이 지금 3,400달러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셔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소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아예 하지 않는 게 저는 더 낫다. 초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셨던 그 포트폴리오대로 그대로 이제 끌고 가시거나, 지금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만약 여윳돈이 생긴다고 하면 그 여윳돈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은 전반적으로 뭐 비트코인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이 다 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 관점으로 접근만 하시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전 투자법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시장에 좀 참여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트레이딩은 이런 단타가 아니라, 저는 이제 교체 매매라든가 각 알트코인별로, 아니면 뭐 비트코인하고 이제 알트코인 그런 교체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일단 시세 흐름은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뉴스로 넘어갈게요. 비트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일단 11월 25일 그 3,650달러 저점을 이탈하고 이 하락세기형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하락세기형의 모습을 만들고, 현재 보시면 이 하락세기형에서 돌파를 했어요. 이 빨간색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이 지금 보시면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15일 이평선과 지난 저점이었던 이 3650 라인은 이때 이제 저항을 한번 맞고 떨어진 상태에서 뭐 아예 올라오지도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횡보만 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신 이제 RSI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RSI를 보시면 일단 RSI에서는 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저점을 낮췄지만, RSI는 이 저점을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단 시장에 계속 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겨우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거래량은 지금 꾸준히 계속 거래량은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현재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난 이제 6,500달러 라인일 때, 그때 이제 보시면 그때 있었던 거래량보다는 현재 지금 3,400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때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현재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좀 봐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일단 비트코인 캐시를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4시간 봉으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가 일어나면서 차트가 사실 좀 차트로 보는 게 약간 좀 지금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SV가 비트코인 캐시 SV가 분리가 되면서 좀 차트 분석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더 이제 뭐라 그러죠? 차트 이제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지 좀 신뢰도가 있는 차트 분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4시간 봉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일단 수평선으로 이 체크드린 이 272달러, 잠시만요. 이게 어떤 라인이냐면,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한번 비트코인 캐시가 반등하고, 지금 달러 차트예요. 달러 차트에서 먼저,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달러 차트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하기 직전에, 11월달 상승하기 직전에 저점입니다. 그 저점을 이렇게, 저점에서 이제 약간 반등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그냥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나오면서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이렇게 지금 쭉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빠져있는 상태인데, 아마 비트코인 캐시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
일단은 4시간 봉에서 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삼각 수렴에서 4시간 봉에서 저점을 계속 낮췄습니다. 저점을 살짝씩 낮췄어요. 살짝씩 저점을 낮추면서 지금 이제 12월 7일부터 계속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RSI에서는 어찌됐든 이 저점을 지금 높여주었다. 지금 약간 깨진 흐름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점을 높여줘서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강세 다이버전스의 모습이 보여져서 좀 더 이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달러 차트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비트코인 BTC 시장에서 BTC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BTC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단 지금 이렇게 지난 그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저점 이탈하면서 쭉 내려왔는데 이 저점 이탈하면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난 2017년도 저점을 깨게 되니까 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손절하는 물량이 이제 꽤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의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에서 지금 4시간 봉 보시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BTC 시장에서도 저점을 낮췄어요.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세기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이제 RSI에서는 저점을 높이면서 강세 다이버전스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비트코인 캐시 들고 계신 분들 물론 가격적으로는 지금 완전 망한 것 같잖아요. 망한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보시면 어제였나요? 그 사뮤엘님이 비트코인 캐시에 갖고 있는 그 비트메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주주들의 어떤 현황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자본이라는 거죠. 비트메인이.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우지아는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인 거예요. 바지 사장이고 결과적으로 실제 이제 금융 세력이 비트코인 캐시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실물 경제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도 결국 이 유대 자본이 깊숙이 이미 침투돼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들의 이제 그 금융 형님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자본이 많아서 진짜 조 단위의 자본이 있어서 비트코인 캐시를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사실 이걸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력들은 우리의 패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들고 있는지. 포커 칠 때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 포커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대방 패를 뭐 포커든 고스톱이든 똑같습니다. 상대방 패를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게임에서 유리하겠죠. 물론 상대방이 진짜 엄청 좋은 패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땐 내가 접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뻥카라고 하죠. 거짓말도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농락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금 상황을 갖고 이 사람이 돈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뻥카를 쳐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패가 좀 좋다라고 해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 패는 이미 세력들은 우리 패를 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히든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히든이 뭐예요?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넣어놓지 않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우리 히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막 우리를 계속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어서 팔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몰아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히든 카드를 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가 돼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얘들이 몰아붙여도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들고 있는 카드가 좋다라고 하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고 있는 카드가 당연히 나쁘면 꺾어야겠죠. 들고 있는 카드가 나쁘면 만약에 우리가 들고 있는 카드가 뭐 스캠이거나 아니면 개발자들 개발도 안 하고 놀고 있고 마케팅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꺾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를 뭐 개발하는
개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를 마케팅하는 뭐 로저버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잔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마케팅을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믿고 어떻게 보면 좋은 패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패가 그 금융 세력이 갖고 있는 패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에 그들도 이 패를 지금 들고 있다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 들고 계신 분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저는 뭐 일단은 그래서 이제 또 몰빵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또 확신을 해도 여러분들 이제 한쪽에 몰빵이 돼 있다고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적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저는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뭐 종목을 너무 여러 종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언급하는 종목들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가끔 대시,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뭐 6개, 트론.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뭘 하나 더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뭐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평상시에 주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종목은 5개 안팎인데 저는 뭐 그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해서 한다고 하면 뭐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제 분산돼서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덜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정도 코인들은 상위 이제 1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들고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생태계가 구축된 코인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오스도 가끔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오스를 이제 댓글로 좀 봐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이오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를 이제 보기 전에 인베스팅닷컴에서 이동평균선 설정하는 법을 이제 물어보셨어요. 보시면 인베스팅닷컴에서 이제 우클릭 하시면 예, 여기 이제 지표 놓기가 있습니다. 지표 놓기에서 이제 이동평균선 이 무빙 에버리지 클릭을 하시고 만약에 더 넣고 싶으면 여러분 클릭하시면 여기 쭉 생겨요. 쭉 생기고요. 닫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을 해서 이 기간을 바꿔주시면 돼요. 기간을 만약에 뭐 내가 50일 이평선을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50일 이평선에 뭐 색깔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라인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을 하시면 되고 아마 토니팡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이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오스가 이제 가격 하락이 많아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워낙 올해 이오스가 BTC 마켓에서 많이 올랐었어요. 올랐었기 때문에 그 오른 거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가격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보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가격이 다른 알트코인에 비하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위치가 일단 반등은 나왔습니다. 반등은 나왔고 지금 사토시 가격으로 500 거의 500 라인에 사토시 가격으로 500에서 물론 저점은 470까지 빠졌어요. 470까지 빠졌는데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일단 470에서 500인데 500에 보시면 이때 이 저항으로 작용되고 이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현재 이제 보시면 다음 저항은 어디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700 사토시 가격으로 700이 지난 지지를 받았던 반등이 나와주고 이렇게 수렴을 했던 수렴하다가 지금 이 고점을 잇는 보시면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라인에서 왜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이 라인에서 이제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사토시 가격이 700 라인까지 이제 무너지면서 빠진 거죠. 700 라인에 이렇게 지지 라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하고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 있었는데 그 라인을 깨고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 상황이고 지금 이제 하락세기형 모양에서 지금 현재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단타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제 이 500 라인에서 만약에 매수한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좀 이 이오스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이 정도 라인에서는 한번 좀 싸게 산 부분은 정리를 해줘도 괜찮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한 번에 이제 돌파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라인으로 보여요. 이 700 사토시 가격으로 700 라인이. 그럼 일단 물론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나는 뭐 장기간 홀딩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그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오스도 대비 이제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이오스도 대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꾸준히 늘고 있는 뎁 중에 킬러 뎁이 나와서 실제 그 유저가 많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오스 홀딩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홀딩 물량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 장기간 이오스를 들고 가는 사람들의 손으로 이오스가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물량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오스가 충분히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오스를 물론 제가 이제 이오스 샀던 가격이 그때 뭐 한 5,000원? 뭐 이 정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2,000원 샀다가 이오스가 500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ICO를 계속 1년 내내 해서 이건 이제 못 올라가나 보다. 뭐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500원인가 하여튼 그때 뭐 몇 퍼센트 안 먹고 매도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쭉 간 거죠.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다시 빠져서 결과적으로 제가 매도했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어요. 사서 이제 모아놓고 지금 현재 이제 빠져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이 나오는, 아니면 원화 채굴 해서 나오는 원화를 가지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오스 좋게 보고 있는 코인이에요. 일단 이오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코인투데이 기사고요. 스위스 비트코인 ETP 기관의 매집 증거로 볼 수 있다. 오늘 날짜 기사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른 하락은 최근 출시된 비트코인 ETP, ETP는 그냥 ETF랑 ETN을 다 포함한 거예요. ETP는 ETF랑 ETN을 다 포함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ETP가 스위스 SIX, 그러니까 스위스 증권거래소예요. 그래서 기록적 집계를 근거로 기관 투자자들이 곰마켓 하락 동안 매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ETP와 ETF는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ETP가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ETP는 집단 투자 계획법 CISA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감독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4개의 주요 암호화폐로 구성된 색인을 주로 이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호들 HODL, ETP는 BTC, 이더리움, XRP, 그리고 라이트코인, 이렇게 4개의 암호화폐로 구성된 색인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TP는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53,233주와 62,986주로 기록적인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만 주의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흥미롭게도 지난 주말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과 맞물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ETP가 나온다고 해서 이런 4개의 암호화폐, 주요 암호화폐로 이제 구성된 종목들로는 계속 어떻게 보면 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전에 ETF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ETF 상품을 크립토커런시 50, 아니면 이거는 지금 호들 ETP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만들고 그 구성된 종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1위부터 20위까지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4개 암호화폐를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품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53,000주, 62,000주가 거래가 되면, 이 거래된 돈으로 이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돈만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기관에서, 이 증권을 발행한 기관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과 라이트코인을 분할로 이제 담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으로 자금이 이제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사예요. ETF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시장으로 이제 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니스 기사를 말씀드릴게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아닌 페트로로 국민연금 지급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가 매월 기존 베네수엘라 통화인 볼리바르로 지급됐던 국민연금을 오일 코인 페트로로 대체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지 정책 전문 블로그 카라카스 크로니클스에 의하면
정책 연금 수급자들은 자신의 페트로 지갑을 연금 포털 사이트에 연동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볼리바르로 환전이 가능하다. 지난 8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한 TV 프로그램에서 페트로가 국가 연금 시스템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볼리바르를 국민들이 이제 자꾸 쓰질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페트로를 최대한 국민들이 이 페트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맞게끔 연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세금을 페트로로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페트로를 계속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받자마자 만약에 이 페트로도 마찬가지예요. 받자마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바로 뭐 볼리바르로 바꾸고 볼리바르 바꾼 거를 바로 또 달러나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를 바꾼다라고 하면 페트로도 저는 이제 살아남기 힘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요한 거는 화폐는 똑같아요. 화폐는 달러든 뭐 위안화든 엔화든 원화든 그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그 화폐를 믿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불신이 쌓이고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화폐로서의 저는 그 가치는 상실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트로도 결과적으로 그 페트로를 발행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보면 먼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게 더 우선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코인리스 기사고요. 서클 인베스트에서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오전에 이제 골드만삭스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BSV 추가 지원하고 BCH를 거래를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 산하 암호화폐 투자 애플리케이션 서클 인베스트가 공식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 사토시 버전 BSV를 추가 지원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거래를 재개했다고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BSV는 일단은 살아남았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두 개 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 뭐 차트 분석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온갖 진짜 퍼드성 기사들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BSV랑 BCH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 그 비트메인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그 세력에 대해서 배경 세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다고 하면 그냥 둘 다 저는 들고 계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사인데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에 운영 중단 위기. 미디어 웹사이트 더블록이 업계 다수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베이시스가 규제 강화에 프로젝트 중단 위기에 몰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달러 연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읽어볼게요. 자금 대부분을 투자자에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시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근데 베이시스는 당초 조지 소로스와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로 추앙받는 뭐 스탠리 이런 사람들이 개발에 나서서 주목을 받았대요. 근데 그리고 최근까지 1억 3,300만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거의 뭐 1,500억 대니까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했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그럼 왜 스테이블 코인을 다 반환해야 되냐? 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존 화폐에 1대1로 연동되는, 그러니까 뭐 TrueUSD라든가 그리고 테더와도 일단 1대1로 연동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OK코인에서 한다는 그것도 이제 1대1로 연동되는 코인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기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암호화폐는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뭐 만약에 암호화폐 자산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어치 발행이 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감안해서 뭐 한 700만 원어치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거죠. 이제 그런 스테이블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이용해서 실제 그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이용해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이 베이시스 아까 이제 발행 그 문을 닫아야 되는 이 발언하고 이 베이시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유형 자산의 지원 없이 시스템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존의 통화 시스템이 가장 좋은 예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기존의 통화 시스템이 뭐예요? 결국에 FRB가 금리로서 통화를 조절하는 겁니다. 통화를 풀었다가 다시 금리를 인상해서 땡겼다가 이게 이제 기존의 통화 시스템인 거죠. 결국에 누가 조정해요? FRB가 조정하는 겁니다. FRB는 배후 세력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금융 세력인 거죠. 유대인 금융 세력들. 결국 그 금융 세력이 전 세계의 금융을 저는 지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이 지금 베이시스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예요? 기존의 통화 시스템들을 자신들도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당연히 미국 그 FRB 입장에서 이걸 내비두겠어요? 당연히 안 내비둔다고 보죠. 저는 이제 물론 취지는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는데 이거는 FRB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왜냐면 자신들이 그 통화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자신들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이제 알고리즘 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지 소로스랑 이렇게 헤지펀드 건물이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바로 태클 들어온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제 베이시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발권력을 갖고 있는 금융 세력이 니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거는 이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쉽지 않다. 1대1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에 기반해서 1대1 하는 건 사실 우리 종이 돈을 그냥 디지털화 시킨 것 뿐이에요. 이 디지털화 된 이 돈은 종이 돈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은행에 제 잔고에 만약에 돈이 얼마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랑 별 차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통해서 인출하면 현물로 받는 거고요. 그걸 다시 은행에 넣으면 그냥 전자 그런 개념으로 디지털 돼서 그냥 찍혀 있는 거잖아요. 은행 계좌 제가 로그인했을 때 보면 그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게 블록체인 뭐 ERC20를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코인 형태로 만든 것 뿐인 거고, 결과적으로 이건 어찌됐든 제가 다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에 가서 돈으로 달라고 하면 거기는 저한테 그 달러 아니면 원화로 다시 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금융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버려 둬도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뭐 발행할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전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도 좀 약간 이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중단 위기에 몰렸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냐면 기사가 그 리플 관련돼서 기사 썼는데 지금 제가 이걸 지운 것 같은데 검색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리플이 기축통화로 이제 쓰였다는 거예요. 리플이 기축통화로 쓰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라는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리플이 기축통화로 이제 쓰였다는 제가 이제 기사를 올려놨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서 리플 컴퓨터들에 기축코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기사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한테는 큰 이제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물론 상장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이게 이제 이 거래소에서 코스 거래소에서 이 리플이 얼마만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거래 볼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리플이 기축 통화로서 이제 자리 잡는. 그러니까 BTC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더 마켓은 사실 BTC 마켓보다는 좀 활성화가 덜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비트코인이 뭐 느리고 용량도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에서 기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이 생태계, 이 비트코인을 알고 있고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리플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거예요. 리플이 진짜 암호화폐에서 기축통화로 자리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 거래소에서 리플이 실제로 많이 거래가 일어나고 볼륨이 커져야 된다.
거래소에서. 그래야지 리플이 기축통화로서 기축 암호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 코스.io입니다. 코스.io에서 거래 기축 암호화폐 중 하나로 리플을 추가했다. 코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테더, 네오, 대시, 오미세고, 아크 이렇게 해서 거래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리플을 중심으로요. 리플 커뮤니티는 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특히 바이낸스에서 기축상으로 리플을 추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바이낸스에서도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먼저 코스가 최초인 것 같긴 한데 코스 거래소가 최초로 리플을 지금 기축통화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 거래소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거래소가 있고요. 거래소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이제 코스 이제 자신은 코스 코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거래소 코인이 따로 있고 코스 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 크립토 그러니까 올 있고요. 그리고 크립토 마켓에서 보시면 BTC, 이더,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에 이렇게 LSK, 아크, 이오스, 네오, 테더와 USDC, 그리고 이제 트루USD, 오미세고, 이렇게 라이트코인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거래량은 지금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오늘 한 것 같은데, 오늘 했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느냐, 이거를 이제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플한테 이게 좀 호재로 작용돼서 리플 가격 상승하는데 좀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혹시 뭐 의견이라든가 질문사항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